듣보들과 함께 영화를 통해 교양을 넓힙니다. 듣고 보는 듣보 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에나고요. 옆에 있는 10월입니다. 네, 저는 맞은편의 가지 언니입니다. 저희 여행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듣보들이 이번에는 홍콩에 이렇게 다녀왔는데 며칠 됐죠? 그렇죠. 저희가 목요일 날 돌아왔으니까 오늘이 일요일이죠. 네, 네. 한 3일 정도 네. 됐네요. 자주 본다. 자주 본다. 여덕은 다들 잘 풀으셨나요? 아니요. 이게 젊으실 때 많이 다니셔라. 노세 젊어서 노세. 오케이. 정말 한 해 한 해가 다릅니다.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이게 쉽게 피로가 보통 이제 전에는 하루 이틀이면은 좀 풀렸다면 이제는 그게 좀 안 되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워낙에 막 하루에 거의 만보 이상씩 걷고 다니고 그렇던 터고 주말까지 또 각자 스케줄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여행 다녀와서도 그래서 좀 뭔가 쉬지를 못했던.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푹 쉬리라. 맞아요. 저는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가지고 어제 얼굴이 확실히 좋아졌어. 폈어.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어제 그래서 운동을 했거든요. 정말 괜히 한 게 목이 안 좋아. 목이 로봇가 돼서 조금 괜찮아졌다고 방심하면 안 돼. 그러니까요. 정말 푹 쉬어야 된다라는 것을 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홍콩에서 실제로 많은 곳을 가고 또 많이 먹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나의 홍콩 여행 베스트를 한번 꼽아서 우리 듣보님들에게 추천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 10월은 홍콩 여행에서 어떤 곳이 혹은 음식, 문화나 어떤 것이 나의 베스트였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저희 애프터눈 티 세트 먹었던 곳, 네, 거기가 베란다. 이름이 베란다 호텔이었고 지역이 어디? 리펄스 어디였죠? 베이. 리펄스 네. 베이. 네, 리펄스 베이를 저는 이번이 홍콩 여행 2번째였는데 처음 가본 곳이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다녀와서 거기가 이제 구해줘 홈즈 프로그램에 또 그 지역에 나왔었더라고요. 그 지역에. 구해줘 홈즈. 네, 구해줘 홈즈에. 근데 저희가 그 버스를 타고 가면서 여기 확실히 분해 난다, 부촌 같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나눴잖아요. 네. 실제로 거기 저희가 막 그 높이 있었던 아파트 가격이 네. 매매가가 60억에서 70억 정도가 네?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느낀 게 거짓이 아니었다. 실제 부천이었고 굉장히 좀 또 그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사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그 애프터눈 티 세트도 굉장히 비싸게 네. 먹었고 그 전에 그 식사했던 곳도 네. 장구경 맛집이었나요? 네, 장구경 맞아요. 단골집이라고. 네, 단골집이었던 곳에서 저희가 식사를 했는데 거기도 이제 장구경이었어요? 양조위였나요? 장구경인가? 장구경이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장구경. 네. 거기도 굉장히 좀 사악했죠, 가격이. 네. 그렇죠. 물도 안 주고. 물도 사 먹어야 되고. 네. 그래서 거기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저는 그 집에서 먹었던 망고 샐러드가 맞아요. 은근히 중독적으로 맛이 계속 입에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좀 기억에 많이 남고 그다음에 저는 저희가 이거 이제 시에나가 이 질문을 준비를 해주시긴 했지만 네. 여행 마무리하면서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막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눴잖아요. 네. 그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저희 야간에 투어버스 너무 좋았어요. 네, 약간 놀이기구 느낌도 나면서 너무 재밌었던 그 장소 혹은 체험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베이징덕 저희 첫 끼로 먹었던 네. 오리 요리를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맛있었어요. 생각보다. 네, 저는 막 되게 그 오리를 잘 안 먹는 게 느끼한 게 별로 안 맞아서 그 한국에서도 오리 요리 하는 곳을 잘 안 가거든요, 식당은. 네. 네. 근데 너무 맛있었어서 이게 확실히 뭐든 그냥 일단 먹어봐야 되는구나. 그 너무 선입견 그쵸. 갖고 안 먹어보면 나만 손해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고 저희 그 커피집 기억나시죠? 그럼요. 네, 어디만 룸고. 가든지 기억 딱 룸고 납니다. 커피. 네. 저 오늘 아침에 그 원두 내려서 먹고 왔습니다. 어때요?
맛있어요. 똑같나요? 네, 똑같습니다. 산미도 깊고. 네. 네. 그래서 그 홍콩에 가시는 분들은 이게 홍콩 전 지역에 프랜차이즈 4군데가 있다고 하니까 룽고 커피 꼭 가보시길. 거기가 이름이 룽고 커피였나요? 네, 룽고. 음. 이거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그 만다라 귤. 맞아, 맛있었어요. 네,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꼭 드셔 보시라. 네,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가지 언니의 베스트는 어디였을까요? 저도 거의 똑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홍콩의 밤거리가 네. 왜 그렇게 별들이 소곤된다고 하는지 예,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화려한 불빛들 네. 그리고 한국만큼 되게 사람들이 늦은 시간까지 복작복작하게 활기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기억에 남고 맞아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노래가 좀 바뀌긴 해야 돼요. 별들이 소곤되지 않고 네. 별들이 왁자지껄한 그쵸. 네, 홍콩의 네. 밤거리라고 좀 네.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홍콩의 마무리 때 제일 좋았던 장소도 리펄스베이 얘기했었던 게 그 전까지의 홍콩과의 느낌이 되게 달랐었어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막 빽빽하고 막 소란스럽게 느껴졌었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180도 확 다른 그런 여유로움 그리고 한적함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어서 좀 뇌리에 박혔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네. 그 두 개, 그러니까 홍콩의 밤거리 네. 그리고 리펄스베이 여기가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시에나는 어땠어요? 저도 다 사람이 비슷한가 봐요. 저는 진짜 10월이 얘기했을 때 너무 놀란 게 저랑 포인트가 너무 비슷해서 되게 많이 놀랬었어요. 저도 그 우리 갔던 리펄스 베이 거기서 우리 막 모래사장에서 깔깔거리고 놀았었던 것도 되게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거짓 정보를 하나 준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 리펄스 베이 그 나무 없었다고 제가 막 그랬는데 네. 집에 가서 때마침 생각이 나서 옛날 홍콩 사진을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번이 3번째 방문이었는데 첫 방문이 2009년이었어요. 근데 2009년에도 나무가 있더라고요. 기억에서 삭제됐었네. 네, 내 기억에는 없었는데 사진 속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기억은 믿을 게 되지 못한다. 맞아. 네. 그래서 나무는 있었다. 거짓 정보 정정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리펄스베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저 진짜 10월이랑 취향이 비슷한가? 저도 그 장구경 맛집 그 더베란다 옆에 있던 네. 그 호텔 레스토랑에서 망고 샐러드가 기억 남아가지고 저 찾아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인터넷에는 그냥 그 노란 망고 우리가 먹는 그 샐러드밖에 없고 우리가 그때 그 홍콩 샐러드는 정보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잘 익은 망고 위주로 소비를 그러니까요. 하지 좀 덜 익은 망고는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좀 맞아요. 없지 않을까? 근데 그거 왠지 요리 이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근데 궁금해서. 쏨땀이랑 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쏨땀이랑 좀 비슷할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저도 그게 기억이 남아서 와서도 한번 찾아봤고 그리고 또 그 2층 투어버스 투어버스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제일 좋았던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니면 홍콩 거리가 이렇게 내 눈앞에서 보이잖아요. 그냥 그 시야로 보이는데 살짝 2층에서 그치, 내려다 보이는 내려다보는, 그 시야는 또 다르더라고요. 너무 높지도 그쵸. 않고 눈높이에 맞는. 살짝 그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거리의 맞아요. 분위기가 좀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기억에 남고 세 번째는 그 베이징 떡. 저도 진짜 소름 끼쳤어. 막 전화로 맞춘 것처럼 다 똑같이. 똑같네. 저는 베이징 떡 한국에서 한 번 먹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늦게 먹어봤어요. 그 오리 머리가 좀 너무 그래서 안 먹어보다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식사 자리에서 먹어보고 나서 그때 너무 놀랬었거든요. 이렇게 이게 맛있는 거였어? 하고 놀랬는데 홍콩에서 먹어봤을 때는 그때 맛보다 또 더 맛있어서 되게 좋았고 저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참고로 다음 주 목요일 날 베이징덕 예약해놨습니다. 아 정말요? 네, 또 땡겨가지고. 어디 있나요? 여의도 여의도 쪽에 맛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지금 임신한 상태여서 또 몸보신도 시켜줄 겸 네. 예, 예약을 했습니다. 예, 맛있는 건 가족과 함께. 얘기하니까 나도 먹고 싶네. 그래서 비슷비슷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듣보들이 홍콩에 실제로 좀 다녀왔고요. 그래서 이번 영화도 이제 홍콩 영화로 좀 정해봤어요. 이번에 함께 하는 영화는 화양연화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는 이제 2000년도에 개봉됐던 왕가희 감독의 영화예요. 왕가희 감독 영화 시즌 1 때 한번 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었잖아요. 네, 저희 준경상님 했었고. 네. 네. 그래서 아마 그때 왕가희 감독 이야기를 또 많이 했을 것 같아서 이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서 소개하면은 홍콩 영화계를 대표하는 감독이기도 하고 유명한 필모 뭐 준경상님 했었던 그리고 아비정전, 해피투게더, 마이 블루베리 나이츠, 2046 등의 영화를 연출했던 홍콩을 대표하는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하는 이 화양연화는 상도 많이 받았던 영화고 일단 대표적으로 그 남자 주인공 양조위가 53회 칸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화양연화 영화가 그 개봉한 시기적으로 좀 특별하다 싶은 점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20세기의 마지막과 21세기의 시작에 그 전환기에 공개된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홍콩이 좀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나라기도 한데 이제 과거를 버리고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공개된 영화이기도 하고 홍콩이 중국의 특별행정구로 그 반환 이후에 제작된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홍콩인들은 서양식 문화와 또 가치관 그리고 중국식 문화와 가치관의 융화라는 그 홍콩만의 특징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국의 홍콩이 반환되는 사건이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좀 불안에 가깝다고 많이 느끼기도 했고 그런 시대에 제작된 영화라는 점이 좀 특별했던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감독이 좀 그렇게 유명하더라고요. 시작과 끝 이런 것을 계획을 정하지 않고 그쵸, 무작위로 영화를 찍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영화 역시도 화양연화도 첫 기획은 음식 이야기의 3부작 시리즈 중에서 두 번째 스토리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단편 영화가 장편으로 만들어지면서 화양연화가 됐고 첫 시작은 원래 이 소려진 그 여자 주인공이 나는 주모은의 아내처럼 불륜을 안 하는 내가 더 우월해 이런 생각을 영화에서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소려진에게 이제 주모은이 복수하는 이야기로 기획이 되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찍으면서 계속 역시나 바뀌었고 그리고 양조위조차도 이제 영화제에 가서 이 영화가 이런 내용의 영화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줄거리를 좀 보면은요, 이제 주인공은 그 양조위 배우가 주모은 그리고 장만옥 배우가 소려진 역할로 나오는데 1960년대 홍콩이에요. 그래서 같은 날 두 부부가 옆집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이 소려진 장만옥 배우가 맡은 캐릭터는 선박 운송 회사에서 사장 비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늘 해외 출장이 잦은 사람이고요. 이 주모은 양조위 배우는 지역 신문사 기자로 일하는데 이제 아내가 호텔에서 일하고 있고 늘 야근으로 바쁜 상태예요. 이 두 부부가 이제 같은 날 옆집으로 이사를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각자의 배우자가 없는 저녁 시간대에 둘이 종종 가끔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신들의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와중에서 소려지는 자기 남편의 넥타이가 주모은의 넥타이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주모은 역시도 아내의 가방이 이제 소려진의 가방과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넥타이와 가방 이 두 가지가 또 홍콩에는 판매하지 않는 물건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공유하면서 두 사람이 서로의 배우자들끼리 불륜 관계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신감과 상실감이 좀 많이 컸을 것 같은데 동시에 두 사람이 좀 깊은 연민이나 연대감이 생기기도 했지만 대놓고 이걸 표현하기는 좀 어색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걸 시작하게 되는데 왜 자기들 배우자끼리 불륜이 되었는지 어떻게 서로 사랑에 빠졌을지를 서로를 통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면서
상황극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명분 하에 이상한 연기를 계속하면서 서로에게 천천히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끌리게 되고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선을 넘지 않으려고 애쓰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배우는 이제 유명한 배우죠. 이제 남자 배우는 양조위고요. 량차오웨이라고 발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년생이에요. 83년도에 데뷔를 했고 2023년도 제80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평생 공로상을 수상할 정도로 와우. 홍콩을 대표하는 남성 배우이자 이제 마지막 홍콩 배우라는 타이틀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중화권 영화를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봤던 영화를 기억을 해보면은 대체로 다 양조위 배우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콩을 딱 떠올렸을 때 떠오르는 대표적인 배우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 양조위 배우의 매력은 가지 언니는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눈빛. 그쵸. 그 진득한 그윽한 눈빛. 저도 공감합니다. 짙은 눈썹과 뭔가 느끼한 외모는 아닌데 그 눈빛이 진짜 굉장히 깊은 그 눈빛이 굉장히 질리지 않는 마스크의 배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양조위 배우가 그렇게 눈빛 연기를 깊게 네.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그게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을 때 거의 신인? 네. 이럴 때 양조위 배우가 그 청각장애 그리고 이제 언어장애를 가진 네. 그런 사진사 역할을 맡은 영화가 있대요. 그래서 음. 그 영화를 찍은 이후로 그렇게 눈빛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되게 깊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아무래도 내가 말을 할 수 없는 역할이다 보니까 눈빛, 손짓으로 전달하는 게 그때 되게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타고난 게 아니어도 노력으로 눈빛이 그렇게 그윽해질 수 있는 건가요? 노력과 연륜. 그럼 난 왜 연습하지? 네, 이제 여성 주인공에는 장만옥 배우 이제 장만위고요. 그리고 64년생입니다. 그리고 양조위랑 거의 비슷한 해에 84년도에 데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도 좀 둘이 비슷하고 데뷔 연도도 또 비슷하고 보니까 키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키 차이 굉장히 설레던데요. 1cm. 갑자기 이것보다 그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홍콩 갔을 때 더 베란다에서 가지 언니가 150 양조위. 양조인데 150 양조이냐 아니면 180에 좀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이냐 했을 때 180에 누구 인물이 또 있었는데 그 옥동자였나? 맞아요. 아주 극단적인 밸런스 게임을 제시를 해주셔가지고 그게 이거 쓰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또 혼자 깔깔거렸어요. 근데 아무리 다시 생각해도 150은 못 품는다. 근데 영화 속에서 보면은 장만옥이 되게 커 보이는 게 구두까지 신어서 그런지 맞아요. 키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근데 여자가 네. 그렇게 큰 것도 설레더라고요. 네. 맞아요. 멋있는 느낌 많이 들었고 맞아요. 장만옥 배우는 역시 중화권을 대표하는 배우이기도 하고 저는 천밀밀로 처음 알게 된 배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장만옥 배우가 홍콩에서 좀 여성 캐릭터를 능동적인 인물로 변화시킨 대표적인 배우로도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담으로는 음악에 대한 열정이 크대요. 그래서 가수로도 활동을 하고 싶어 했는데 엄청난 음치라고 합니다. 신이 버린 목소리라고 하던데 그래서 자유로운 영혼의 예술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이제 저희가 어떻게 봤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우리 10월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색감이 네. 너무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질문의 준비를 또 해주셨지만 다양하게 치파오도 여러 문양과 색으로 이루어진 거를 계속 갈아입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 이제 치파오가 나와서 23벌인가를 입었는데 그 중에 10벌은 종이로 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진짜요? 그 장만옥의 몸선에 맞추려고. 네, 그걸 잘 드러나게 하려고. 그래서 되게 보는 재미가 쏠쏠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맞아요. 색감. 그리고 맞아요. 저희가 여행 중에서도
아무래도 그 영국의 식민지 기간을 보냈기 때문에 네. 되게 그 파스텔 톤, 그다음에 또 쨍한 그런 색감도 있고 그런 네. 게 공존했던 게 너무 예쁘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눴었는데 네. 그게 영화에 그대로 좀 반영이 됐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장만옥과 양조의 얼굴만 봐도 저는 맞아요. 네, 시간이 뭐 금방 가던데요. 맞아. 너무 예쁘고 오 진짜 되게 그 양조위도 네. 이목구비가 엄청 뚜렷하잖아요. 눈 크고 코 그쵸. 크고 입 크고 약간 이래서 굉장히 그 얼굴 보는 재미도 쏠쏠했다. 그리고 연출 자체가 약간 계속 이 두 사람을 어딘가에서 응시하고 지켜보고 있는 듯하게 이제 촬영을 해서 네. 그런 것도 되게 눈에 잘 들어왔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양조위가 글을 쓸 때 이제 호텔방을 따로 잡았는데 네. 거기가 이제 2046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좀 찾다 보니 그 아비정전 그다음에 이 화양연화 2046 이게 이제 좀 같은 세계관을 가진 영화. 그래서 다 60년대를 배경으로 한 그런 네. 영화들이라고 또 많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화양연화를 처음 보게 됐는데 이 네. 아비정전하고 2046 영화도 많이 궁금해졌어요. 네, 이걸 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좀 연결이 될까 그런 생각 많이 했고 저는 이제 그 상황극하는 장면들이 좀 답답하긴 했거든요. 왜 모르겠어요. 그 감성을 이해를 못한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왜 저래? 약간 왜 쪼래? 그냥 손 잡아. 저는 못하겠어요. 막 이런 이제 대사들도 나오고. 네. 근데 그거는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 호텔에서 네. 둘이 이제 상황 연기를 할 때 남편한테 당신 여자 있죠? 이 네네. 대사를 할 때 처음에는 이제 갑자기 너무 그 싸대기 때리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갑자기 왜 종이 인형처럼 네. 이렇게 그 장면이 너무 웃겼다가 네. 뭐 진짜처럼 해봐라 이렇게 해서 다시 연기할 때 네. 그땐 진짜 진심을 담아서 하니까 아무 제스처 행동도 하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런 장면들도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때리는 장면 할 때 갑자기 저거 뭐지? 지금 뭐 한 거지?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약간 파닥 이렇게 때려가지고 맞아. 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가전이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저희가 이제 홍콩에 아무래도 다녀왔었고 그 전에 본 작품이 중경상님이다 보니까는 네. 좀 화려한 홍콩의 도시 배경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그런 장면이 안 나오더라고요. 많이 생각보다.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엔 조금 실망했는데 이 영화를 점차 계속 들여다 보니까는 네. 일부러 공간과 인물을 확실히 제한해서 찍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이게 맞구나 하면서 나중에는 그게 오히려 좋음으로 다가온 것 같았고요. 네. 사람들이 왜 이 영화에 이렇게 열광하는지 충분히 좀 공감이 됐어요. 예. 네. 아까 10월이 말했던 것처럼 장만옥이 그냥 걸어가는 모습 슬로우 걸릴 때마다 뭐야 막 이렇게 보게 맞아. 되잖아요. 맞아. 오씨 괜히 집중해. 되게 걸어가는 설레 게. 되게 설레. 그리고 양조의 눈빛이 진짜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이 영화 때가 피크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맞아요. 제가 사실은 중경상립 때는 네. 금성무파였어요. 근데 그때보다 이제 양조의 눈빛도 그렇고 굉장히 한층 깊어져서 확실히 이 영화는 대사보다는 눈빛, 몸짓으로 말하는 영화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었고 네. 야한 장면이 없잖아요. 근데 그쵸. 되게 야해. 맞아. 진짜 신기해. 그래서 정말 감독의 변태성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구나라는 게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왜냐면 네. 보통 불륜 영화 하면 되게 좀 자극적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장면을 자체를 시각적으로. 근데 시각적으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게 연출을 했는데도 야릇하게 그리면서 그래서 더럽지 않고 뭔가 좀 더 잔잔하면서 더 마음에 깊이 꽂히는 네. 그래서 불륜을 이렇게 그렸다는 것 자체가 나 감독이 정말 변태다. 근데 배드 씨는 찍기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제 맞아요. 삭제가 된 근데 건데. 원갈 감독 자체가 워낙에 정말 찍어놓고 안 쓰는 장면도 많고 맞아요. 그런 게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게 있어서 나중에 찍고 보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뺀 거겠죠. 근데 너무 잘 뺀 것 같아요. 여기서 맞아. 배드 신의 한 씬이 수 들어갔으면은 맞아. 되게 달랐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냥
뻔한 그냥 음. 영화로 네. 끝났을 것 같은데 네. 그걸 빼므로써 진짜 네. 사람들에게 네. 엄청 그래서 크게 다가온 영화. 정말 이 영화가 왜 이렇게 화제가 되고 화양연화라고 하는지 네. 알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 영화가 진짜 20년이 넘은 영화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쵸, 계속 화제가 모든 되고. 면에서 너무 세련됐다라는 느낌이 진짜 많이 들었고 저희가 이제 홍콩에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건물들 보면서 저 안에 얼마나 좁을까 그런 얘기 막 했었었잖아요. 그런 생활 방식 나온 것도 재밌었어. 맞아요. 그래서 네. 저도 우리가 그런 얘기 하고 이 영화를 이제 보는데 거기가 너무 좁은 데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냥 방 한 칸에 세 방 사는 거잖아. 그니까 맞아. 네. 그래서 저렇게 살았겠고 그리고 저렇게 좁은 데서 살고 있으면은 서로가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겠다라는 게 그쵸. 많이 느껴지고요. 저는 이 영화 20살 초반 때 한번 처음 봤었거든요. 근데 사실 기억은 잘 안 나고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냐면은 가지언니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영화가 되게 야한 영화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외설적으로 표현한 장면은 전혀 없잖아요. 네. 근데 왜 그렇게 기억이 됐는지 다시 영화를 보니까 알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봤을 때는 내가 기억하는 거랑은 굉장히 많이 다르고 너무나 이제 표현 방식이나 미장센 이런 부분에서 매력을 정말 많이 저도 느꼈던 영화였고요. 노점에 국수 사러 가는 게 그렇게 끈적할 일인가? 아니 그 보온병이 몇푼백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온병 들고 가는데 그럴 일이야? 그 안에 지금 국수 들어있는 거잖아. 근데 저도 아까 그 10월이 말했는데 관객이 이제 영화를 내가 관람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을 훔쳐보고 있다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연출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보니까 그 이중 프레임, 2차 프레임이라고 해서 맞아요. 화면 안에 또 다른 마치 액자처럼 보이게 하는 연출을 많이 했는데 뭐 거울 안에 사람이 보이는 씬들도 많고 이제 문 안에 사람을 가두거나 뭐 기둥 안에 사람을 가두거나 창살 프레임 안에 맞아요. 그래서 뭐 창살 사이에 이렇게 둘이 갇힌 것처럼 한 장면도 많았는데 그래서 왠지 뭔가 관음적 시선으로 두 주인공을 내가 엿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켜서 그래서 더 야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공들은 그냥 국수 사는데 나는 그게 야한 거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이중 프레임의 굉장히 단정한 연출이긴 한데 또 더 그랬던 게 국수 살 때 슬로우 걸잖아요. 그래서 음악 깔아주고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과 대비되면서 더 끈적하게 느껴졌던 것 같은 그런 연출이 그리고 음악이 반복되잖아요. 그 음악이 약간 파블로프의 개가 되는 거야. 이 음악이 깔리면 사람들이 이제 맞아. 끈적해지는 그걸 느끼는 그리고 거야. 너무 웃긴 게 음악이 깔리면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게 너무 신기한 점이었어요. 왜냐면 거기도 그렇잖아요. 그 국수를 사러 가는 첫 장면이 나오는데 그냥 화면은 고정돼 있고 그 소려진이 국수집에서 나오고 양조위는 이제 내려 2, 3초 정도 있다가 양조위가 등장을 해서 내려가는데 그러면 그 화면이 아닌 밖에서 둘이 마주쳤을 텐데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 어떻게 인사를 했을까? 저기서는 처음이니까 손을 안 스쳤겠지? 막 이러면서 그런 걸 상상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좀 재미있었고 그리고 그런 화면 잡는 거 막 신체, 막 하체만 잡거나 팔만 잡거나 손만 클로즈업해서 잡거나 그거 마치 이렇게 내가 꼭 그렇게 훑어보고 있는 것처럼 난 느껴져서 나는 거기 보지 않았는데 화면이 거길 비추니까 거길 어쩔 수 없이 보는 건데 마치 내가 이렇게 훑어보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것들이 더 좀 야릇한 느낌으로 연출을 했던 것 같아서 진짜 변태다. 변태 인증. 맞아요. 네. 느꼈고 그리고 저는 처음에 한 초반에 볼 때는 그게 치파오가 바뀌잖아요. 근데 이어지는 장면이어서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나와서 걷고 있는데 치파오가 바뀌는데 바뀌었어.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주 만난 걸 처음에 모르다가 중간에 다시 앞에서 뭘 찾아보고 싶어서 돌렸는데 뭐야 뭐 약간 이렇게 봐서 아 이게 굉장히 많이 만났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치파오가 바뀌는 걸로 시간에 그 구분을 주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재밌었고 또 그 장만옥이 우린 그대가 다르니까요. 대사를 자주 말하잖아요. 선긋기. 선긋잖아요. 네, 선 제대로 긋더라고요. 그래서 우월감을 갖고 있는 그 대사를 하는데 근데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우린 진짜 뭐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결국 그게 이제 가다가 깨지는 지점이 온다라는 게 너무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꼭 이렇게 사랑으로 우월감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다른 것들로 많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깨지는 순간 그리고 우월감은 정말 그 열등이랑 한 끗 차이인데 그쵸. 이런 감정 난 그들과 다르다 선을 긋다가 그게 깨지는 순간을 보여준 점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피해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뭐 가해자들과 다를 바 없었고 이제 두 사람만 비춰주면서 가슴 아픈 사랑에 대해서 좀 부각을 했는데 그들의 배우자들의 사랑도 그랬을 것 같고 그 공간을 지나가는 찰나의 많은 사랑들 중에 하나다라는 점이 좀 마지막에는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의 그런 사랑했던 시간을 화양 영화로 표현하면서 또 과거의 홍콩을 은유했다는 점도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봤거든요, 이 영화. 근데 보고 나서 진짜 너무 좋았어요. 이런 걸 찾아보고 막 그런 것도 너무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 둘이 이제 배우자들이 있는데 거의 등장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목소리 정도만 네, 나왔죠. 맞아요. 뒷모습 뭐 살짝. 그래서 이거를 찾다 보니까 또 어떤 해석 중에는 뭐 진짜 배우자의 분류는 없었는데 둘이 만들어낸 뭔가 허상이다. 뭐. 자기네들의 분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뭐 그런 해석도 얘기.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두 분은 이런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봤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가 좀 궁금했는데 가지 언니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셨어요? 저는 네. 마지막에 또 질문 주신 것도 있는데 네. 이 영화의 모든 내용이 주모원의 기억이었다고 기억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주모원이 생각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은 그 소려진을 만났던 그 시절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얼굴 같은 거는 크게 중요치 않았고 필요 없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시점에서의 연출이 괜찮았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배우자의 얼굴을 배제함으로써 네.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시각을 더 가질 수 있게 되는 저 같은 상상을 하기도 하고 네, 이거는 주모가 생각하는 상상이었어 라고 했던 그 관점에서는 자꾸 소려진이 슬로우 모션 걸리는 것도 네. 이해가 되잖아요. 그쵸, 그의 그거. 마음, 그의 상상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수지야. 국민 첫사랑 느낌인 거잖아요. 그치.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나 약간 가지 언니가 그 얘기하니까 이 영화 끝날 때 뭐 안개 창가에 뭐 안개가 어쩌고 맞아요.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 주모은이 피는 담배 연기를 굉장히 많이 잡아줬는데 저는 그게 뭔가 되게 그거 담배 연기 보면서 이거 뭐 회상인가 기억인가 그런 생각도 잠깐 맞아요. 하기도 했었거든요. 약간 그 몽상 속에 있는 그런 느낌을 맞아. 표현한 것 같아서 저도 계속 그거와 연결돼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와, 네. 이 감독 정말 대단하다. 우리 10월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도 네. 이게 좀 비슷한 게 그 노래가 저희 아까 파블로프의 개처럼 노래가 나오는 그 장면 그 장면들이 다 상상신이다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회상일 수도 있고 그냥 네. 단순히 정말 상상일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진짜 감독이 좀 천재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얘기해 주신 거 다 비슷하게 네. 저도 좀 그런 관점으로 그 장면들을 보게 됐습니다. 네. 저는 그 주모은의 부인은 뒷모습이 조금은 나오기는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소려진이랑 굉장히 대비가 되는 게 되게 서구적인 좀 파여 있는 원피스를 입고 머리도 단발머리야. 단발머리였어. 약간 소려진은 좀 503 같은 그런 단정한 약간 머리를 영국인 스타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둘이 스타일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그거를 보고 좀 알게 됐고 오히려 배우자들을 그렇게 약간 블럭 처리하는 방법으로 다뤄서 두 주인공들의 스토리가 더 부각돼 보이는 건 정말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둘의 이야기가 지금 보면 이제 그냥 그거 불륜이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옛날에 이 영화를 봤을 때를 다시 말하는 거를 떠올려 보면은 뭐 슬픈 사랑 이야기, 뭐 너무 아름다웠다, 뭐 애절하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것이 이제 불륜이라는 포인트에도 무언가 애절하고 쓸쓸하고 아름답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서로의 배우자들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아서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같은 불륜이지만 왜냐하면 얼굴이 만약에 나오면 그 사람한테도 우리가 이입하게 되잖아. 맞아. 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난 그 스타일이 더 좋던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장만옥보다 더 예쁘던데. 맞아. 저런 여자를 두고 바람을 핀다고? 그 말 약간. 분명히 나왔을 거야. 저렇게 이쁜 여자를 두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안 보여줘서 나중에 사람들이 이 영화를 기억할 때 둘의 얘기가 물론 불륜이지만 뭐 아름답다. 그렇게 좀 기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생각을 다 했지? 이렇게 처음에 배우자들 얼굴이 안 나와서 뭐야 이거 끝까지 안 보여주는 건 아니겠지? 약간 이렇게 의심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대단한데 진짜 천재인데 계속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는 시에나도 그렇고 어쨌든 기억이라는 포인트에 초점을 맞추긴 했네요. 시에나는 관객 입장에서 나중에 기억할 때 두 사람에 주목하는 거. 그리고 저와 같은 경우에는 주모은의 기억이기 때문에 배우자보다는 소려진에 초점이 맞춰졌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억에 또 일맥상통한 게 있네요. 확실히 그러게요. 네, 기억하고 싶은 건 우리가 진하게 기억하고 맞아. 그리고 기억도 다 왜곡되잖아요. 아까 전에 나무가 없었죠. 그러니까 내가 그 나무가 왜 없었을까를 고민해봤는데 그 말도 했었어요. 나는 리퍼스에 처음 왔을 때 시골 바다 갖고 너무 별로였다. 맞아. 그래서 내 기억에는 진짜 그냥 시골 어촌 바다처럼 기억이 돼 있고 그런 나무는 없었어. 근데 왜곡이었어.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영화에서는 아까 10월이 그 배드신 얘기를 잠깐 했지만 삭제되었다라고 했지만 표현을 안 된 게 되게 좋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영화 속에 드러난 것만 봤을 땐 둘이 뭐가 없었잖아요. 근데 뭐 마지막에 아들은 있던데 그 의심은 되지만 그 아들은 저기 원래 본 그 아들인가요? 네, 왜냐면은 소려지는 가정을 지킨 거잖아요. 나 또 의심했잖아 혼자. 그래서 거기까지 갔어 상상이. 많이 갔어.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궁금했던 점은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야 할까? 아니면은 감정의 교류만으로도 충분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궁금했는데 에로스냐 플라토닉이냐 그쵸, 이건가요? 그쵸. 맞아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돼. 둘 중 하나만. 근데 지금 사실 남편과는 거의 플라토닉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밝히시는 건가요? 갑자기 밝히면 나도 사실 그래. 그렇게 둘 중 하나면 극단적으로 선택하라 그러면은 알았어요. 그럼 극단적으로 하지 않을게요. 하고 싶은 대로 말해봐. 나도 뜨겁고 싶다. 국수만 사러 가도 끈적거리고 싶다. 근데 그 두 분 중에는 그래도 가전이가 행동으로는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쵸. 행동이건 말이건 뭐건 저는 무조건 다 표현파기 때문에 사랑해 뭐 안아줘 이런 거는 제가 항상 진짜 먼저 표현하고 하는 편이긴 하죠.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도 얘기하는 게
표현해야지 아는 거다. 네가 장구경도 아니고 눈빛으로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생기든가. 눈빛 연습하든가. 오늘부터 눈빛 연습 1일. 아니 물론 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눈빛을 서로 보면 쟤 되게 좋아한다 이런 거 보이긴 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 눈빛을 보는 당사자는 또 못 느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얘기를 해주지 맞아요. 않으면. 왜냐면 사람은 항상 내가 착각하는 건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물론 착각 속에서 행복을 찾은다면은 착각도 괜찮긴 하지만 네. 어쨌든 상대방이 직접 말을 해줘야 항상 저는 그 믿음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표현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행동에서 감정이 사실 묻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어쨌든 행동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시월은 어떠신가요? 저도 감정과 행동을 본다면 너 에로스야 플라토닉이야?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면 저도 뭐 뜨겁진 않다. 플라토닉에 가까운데 이게 감정, 행동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도 행동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연애를 오래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좀 단순한 편이라서 사실 많은 에피소드들이 잘 기억은 안 나요. 쉽게 좀 잘 잊어버리는 편인데 아직도 이제 그 남편하고 연애할 때 기억에 남는 게 저희가 그 뚜벅이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항상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여행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어디를 갔다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제가 약간 설잠이 든 상태였는데 남편은 이제 그런 대중교통 타면 잠을 잘 안 잤거든요. 근데 고개를 자기 쪽으로 이렇게 해준 그 심쿵이네. 때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런 행동이 행동으로 인해서 감정이 더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행동이 매개가 돼서. 그래서 그냥 감정만으로는 사실 느끼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좀 더 사랑을 표현하는 데에는 더 그렇지. 좋은 그래서 플러팅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지금 가지 언니랑 10월의 말을 듣고 되게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왜? 저는 표현 진짜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냥 저는 이제 약간 뭔가 신뢰, 사랑만 있으면 다 아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좀 알아? 있었는데, 그니까. 근데 제 배우자는 좀 다르거든요? 완전 다정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나는 받는 건 다정한데, 지금 나는 안 해주고 있는 거.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막 좀 가끔 귀여운 척 하면서, 성화는 나를 생각을 안 해줘. 막 이런 말 했었는데, 그쵸. 표현하지 않으면 몰랐겠네. 나는 이제 눈빛 연습을 해야겠다. 장구경. 그래서 남편이 저한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내가 받고 싶어서 더 표현하는 거야. 맞아요. 라고도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왜냐면 내가 음. 그렇게 받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로 해주는 게 제일 감동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한 번 정도. 그러니까 매일 하면은 또 그럴 수 있으니까 한 번 정도씩 해주면 더 심쿵이다. 그렇죠. 저희 아이는 이제 기본으로 하루에 최소 3번은 엄마 정말 나 사랑해?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최소 3번. 최소 3번. 최소 3번. 최소 3번. 아침, 점심, 저녁 플러스 정말 알파. 최소 3번. 그래서 매일매일 얘기해 주는데 가끔 왜 이렇게 맨날 물어보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매일 그럼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물어보기 전에 표현을 해주면 좋죠. 그게 그렇구나. 베스트긴 하죠. 그렇구나. 네. 나 문제 있다. 아니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 다 그럼요. 다르고 다 다른 거니까. 네, 그리고 둘 중에 하나 보면은 저희 집에선 제가 그리고 10월 집에선 남편 그리고 시에나 집에도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둘 다 그럼 또 피곤할 수 있어. 그치. 둘 다 맨날 물고 빨고 그래봐. 그러면 사람들 안 놀아준다. 웃겨. 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화 속 두 분은 아주 대단하다. 그리고 저희 그 치파오 얘기할까? 짜파게티야? 나왔는데, 선택해보기를 제가 질문을 했어요. 어떤 치파오를 나는 입고 싶고,
입고 어디에 가보고 싶냐라고 좀 궁금해서 질문을 생각했는데 가지 언니는 어떤 치파오를 입고 싶으신가요? 영화 속에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상상해서 만들어내도 괜찮죠. 그럼요. 예. 저는 일단 제가 호랑이 띠거든요. 네. 그래서 호랑이 무늬가 있는 치파오를 입고 싶은데. 쎄. 이렇게 호랑이 범이 싹. 새로운 대단하다. 치파오를 이거 생각도 못했는데 진짜. 그니까. 왜 나 범띠잖아. 아니 그냥 저는 영화 속에서만 골라야지를 생각했지. 아, 진짜? 새롭게 내가 만들어봐야 아니 되겠다는. 영화 속에서 20벌 넘잖아. 다 마음에 안 그걸로 안 들었던 됐니? 거예요? 그건 장만옥 입으라 그래.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그렇지. 저는 두 개가 응, 눈에 들어왔어요. 네, 눈에 들어왔는데 그 완전 쨍한 연두색에 아. 꽃이 막 있던 치파오 있었어요. 네, 그거 되게 입어보고 싶더라고요. 네, 너무 튀어가지고 그리고 그 팔랑팔랑 싸대기 내리는 장면에서 그때는 네. 되게 점잖은 치파오였거든요. 하얀 아이보리 맞아. 계통에 아이보리에 보라색 약간, 꽃, 네, 이렇게 딱 수가 놓여진 그 치파오였는데, 네. 그것도 한번 입어 깔끔한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되게 예뻐 보였어요. 근데 저희가 그 치파오 입고 그 네. 더 베란다 가볼까 막 이런 얘기도 맞아요. 했었잖아요. 네. 저는 그런 고급진데 말고 치파오를 입는다고 하면 홍콩의 그런 거리를 그냥 야시장이라든지. 네, 그런 거리를 좀 걸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그 영화 볼 때부터 저거 내 건데 약간 찜했어. 찜한 치파오가 있거든요. 그 국수 사러 갈 때도 한번 입었던 건데 카키색에 그 겉에 빨간색 레이스처럼 뭔가 음영 이렇게 다 둘러져 있는 그게 아주 보자마자 완전 내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영화 볼 때 유심히 봤는데 그 치파오랑 하나는 약간 이렇게 가로 줄무늬로 그냥 스트라이프로 된 거 있었어. 흑백 느낌의 맞아요. 그런 거 있었어. 네, 그런 치파오도 있었는데 그 두 개가 저는 좀 가장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진짜 장만옥이 치파오의 찰떡인 사람이 아닐까. 다 맞춰서 제작을 했다니.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지금 봐도 좀 세련된 느낌이 드는 게 치파오의 그 치마 길이도 한몫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발목까지 긴 것도 아니고 무릎 이 정도도 아니고 딱 그 무릎 아랫선에 오는 그게 20년이 지나도 좀 촌스럽지 않은 느낌을 주는데 탁월한 길이었다. 맞아요. 저 이번에 홍콩 소호 가서도 네. 치파오 예쁜 거 하나 딱 발견해서 그거 진짜 예뻤어요. 저거 진짜 카키 색깔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입어보고 싶다 했는데 매장이 문을 닫아서 영업시간 네. 종료라고 입밴을 당했죠. 맞아요. 그래서 이 치파오 컬러 중에서 뭐 초록색도 몇 벌 있었고 맞아요. 영화에 보라초록 막 섞인 것도 있었고. 맞아. 음. 그래서 전체적인 좀 눈에 띄는 영화에서 컬러가 어떤 색깔이 있었나요? 시월은 어떤 색깔 좀 눈에 많이 띄었나요? 영화 전체에서요? 전체적으로. 빨간색. 그쵸. 빨간색 많이 보이고 그다음에 네. 그 양조위가 담배 필 때 네. 파란색 그 연기 네네네. 그 안에도 파란 색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두 가지 색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영화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빨간색 그리고 또 초록색도 느끼셨나요? 네. 초록색도 두드러졌는데 보니까 좀 초록색이 약간 그런 불륜을 상징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많이 사용된 걸로 실제로도 좀 보이기도 했어요. 치파오 컬러 중에서도 초록색이 몇 벌 있기도 했고, 근데 남편이랑 있을 때 그 첫 등장할 때는 주로 약간 하늘색이나 민트색 바탕에 막 뭐 빨간 장미나 빨간 이렇게 무늬가 있는 치파오를 주로 입기도 했는데, 근데 주모은이랑 이렇게 끈적하게 스칠 때는 초록색이 섞인 치파오를 좀 자주 착용을 하기도 했고 그 치파오 색깔 보면서 한 번 더 봐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그래도 그렇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2046호 호텔 찾아갔던 의상 중에서 하얀색에 이렇게 빨간 색깔 가운. 그거 되게 기억에 남았는데 인상이 되게 깊었어. 그게 음. 색이 대비가 되니까. 맞아요. 거기서는 이제 좀 적극적으로 둘이 막 찾아가고 그러니까 좀 열정적인 사랑을 상징하는 빨간색이 굉장히 두드러졌던 것 같고요. 그 헤어지는 연습할 때 있잖아요. 그때 아까 가지 언니가 말했던 그 치파였던 것 같아요. 초록, 보라, 파랑 이렇게 막 섞인 맞아요. 거.
복잡한 심경을 맞아요. 담긴 그런 거를 의상으로 심리를 많이 나타내 주는 걸로 보여서 굉장히 치파오를 따라가면서 보는 것도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이제 후반에 앙코르와트에서 열린 견말이었는데 구멍에다가 뭐라고 속삭였어요. 그쵸? 근데 그 구멍에다가 뭐라고 속삭였을까요? 내가 이제 주모은이 되어서 말을 해보는 겁니다. 네. 상상력이 네. 딸리지만, 네. 그냥 뭐 장만옥에 대한 마음을 어쨌든 이루어지진 않은 사랑이니까 그거를 이제 혼자 묻고 가자라는 마음을 담아서 네. 그 비밀을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마음에 대한 걸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 주모은이 되어보라니까요. 네. 예시 샘플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가지언니 가지언니? 예시? 저는 조금 불순한 생각을 했어요. 아니 보면은 그 말을 하고 나서 되게 후련하고 개운한 표정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해소되지 않았던 것을 좀 해소하고 가지 않았을까 싶어서 저는 그 약간 키스하는 것 같이 느꼈단 말이에요. 구멍에다 내고? 근데 저도 그랬어요. 오. 뭐 하는 거지? 약간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을 하는 거는 맞는데 그 장면 연출 자체가 뭔가 되게 키스씬 같이 연출을 해서 주머니 한풀이를 좀 했나 뭔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고 네. 그리고 약간 이제 마지막을 진짜 잊기 위해 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노래를 하지 않았나. 상상상상 이거 하거나 혹은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그렇게 한바탕 후려 제끼고 코너가에서 이제 우리가 뭔가 풀듯이 그래서 그렇게 개운한 표정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너무 아쉬운 게 제가 이거 중국말로 하려고 중국말 써갖고 올라가는데 진짜? 그걸 깜빡해서 못 써왔어. 대사를 주모은이 다들 되어야지 왜 안 되었어. 중국어 너무 어렵다. 어렵다. 아니고요. 사랑을 했다. 저는 대사를 써봤습니다. 오. 나는 싱가포르에 올 때 당신과 함께 오고 싶었어요. 아직 안 끝났는데 당신과 있었던 시간이 정말 행복했고 시간이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떠난 뒤 깨달았어요. 이다도시 아니야? 이다도시 아니냐고. 사랑했다. 사랑을 했다. 아니 최민수 씨 아니? 이렇게 하면 너 가질 수 있을 걸 생각했어.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모은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걸 아니 저는 그냥 감정만 이입하라는 줄 알았는데. 아니 주모은이 되어 말해보기라고 썼잖아요. 그때 예시 보셨죠? 10월. 자 다시 놀아. 액션. 지금 약간 호흡곤란 상태여서 못 이어나갈 것 같아. 눈물이 다 나네요. 지금. 네. 그래서 나도. 주모은은 어떤 말을 했을까? 참 우리 듣보님들도 주모은이 어떤 말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말은 거기서 이제 끝이 나잖아요. 네. 결말에 대한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궁금한데 10월은 결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장면에서 속삭이는 장면에서 끝난 게 맞죠? 아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글씨 거기 나왔나? 사원을 걸어 나오죠. 양주희가. 그다음에 마지막에 글씨 나오고. 네. 결말. 저는 근데 좀 궁금하기는 해요. 양조위의 그 이후의 삶? 왜냐하면은 장만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정을 지켰고 아이가 이제 등장을 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좀 예측할 수 있게끔 끝났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양조위가 뭐 어떤
어떻게 이제 됐고 뭐 어떤 행동을 하고 뭐 어디를 갔고 뭐 이런 거는 너무 안 나와서 갑자기 나 지금 상상이 또 됐어. 음. 영주가 나올 때 되게 당찬 표정으로 뭔가 후련하게 나오잖아. 네. 거기다 그렇게 속삭인 거야. 난 이제 막 살 거야. 너 말고 다른 여자도 만나면서 이제는 정리하겠어. 이제는 나는 다 후리고 다닌다. 약간 이러면서 희대의 카사노바로 거듭나지 않았을까? 갑자기 이제 10월이 궁금해서 그래서 뒷이야기를. 2046의 네. 남자 주인공이 바람둥이로 나오거든요. 오! 세계관이 이어진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역시 내가 왕가이다. 그 2046이랑 아비정전이랑 진짜 세계관이 다 음. 이어져서 왕가의 맞아요. 팬들은 같은 세계관이다라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카사노바 아니요. 네, 가지 언니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결말도 매우 깔끔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여지를 남김으로써 아름다운 화양 연화를 네. 그냥 계속 간직하는. 네. 그래서 그 이상 결말이 더 있었을까? 앙코르와트에 묻어두고 온 것 자체도 나는 이 아름다운 나의 화양 연화를 네. 그곳에다가 묻고 간직할 거야 라는 그게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타임캡슐이나 우리가 네. 뭔가 소중한 것들을 좀 묻어두는 것들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들면서 우리의 홍콩 여행도 어딘가에 묻어보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예요? 묻어버려. 호랑이 있는 치파오 입고 묻으러 가는 거 아니야? 삽질하러 가. 코발트 블루. 시에나는 어땠어요? 네, 저도 두 사람이 서로의 배우자와 살고 있지 않은 것 같고, 근데 두 사람이 만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었어요. 만나고 싶어도 마지막에 사실 싱가포르에 사는 곳에 한번 가긴 하잖아요. 그쵸. 소려진이 소려진이. 주모은 집에 가서 가서? 흔적을 남기고 또 오기는 하는데 그거 되게 저거 같았죠. 중경산림 같았어요. 떠올랐어. 왕페이가. 맞아. 근데 만나고 싶어도 아직까지도 그 마음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들과 달라야 한다라는. 맞아요. 그들의 어떻게 보면 강박? 그거에 대한 거에 갇혀서, 어쨌든 그 우월감이 깨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해서 못 만났을 것 같고 대신 서로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영화에서 이제 그 연기를 하던 두 사람이 상황극을 하다가 사랑에 빠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의 사랑이 되게 희대의 사랑인 것처럼 조명을 했지만 뭐 이렇게 연기를 통해서 자주 만나고 사랑에 빠지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 화양 연화가 정말 그 가지 언니 말처럼 찬란했던 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찬란했던 순간이 있었다는 거는 동시에 이미 지나간 그쵸.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시간이 다시 오거나 되돌릴 수 없다는 의미 역시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참 그 감독이 찬란한 시절의 홍콩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두 남녀의 사랑으로 아무나 할 수 없는 연출 방식으로 홍콩의 감성을 가득 담아서 좀 특별하게 연출을 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정말 특별하고 대단했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열린 결말의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영화의 결말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다라고 저도 저는 이 결말이 열렸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요? 네, 저는 완벽하게 닫힌 결말 아닐까?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했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준 것도 그렇죠.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콩이라는 나라가 저희도 다녀왔지만 식민지이자 동시에 개척지라는 이중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공간이었고 그렇게 서양적이지도 않았고 그렇게 동양적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홍콩만의 특징이고 또 많은 인종들이 섞여 사는 나라 홍콩이었다. 이것이 바로 홍콩이었다라는 것을 좀 느껴봤던
여행이었고 또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럼 우리가 영화 속에서 생각하거나 그려봤던 홍콩과 실제 우리가 갔던 홍콩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월은 어떠셨어요? 근데 사실 영화 속에서는 그렇게 그 장소에 대한 범위가 네. 엄청 넓지는 하양연화에서는 네. 맞아요. 않았어가지고 그래도 뭐 택시 이런 것들은 거의 뭐 비슷하게 물론 뭐 모양이나 이런 건 차 종이나 이런 건 당연히 달라졌겠지만 그런 건 좀 비슷했던 것 같고 그 영화 속의 감성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지역에 따라서는 또 저희가 좋게 생각했던 네. 이름이 또 기억이 리펄스 안 나요. 베이? 리펄스 베이. 네, 리펄스 베이는 완전 또 다른 나라처럼 느껴질 정도였으니까. 네. 그리고 그 안에서 홍콩 안에서 워낙 정말 그 작은 나라잖아요. 네.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 안에서 되게 다양한 그런 경제적 차이. 네. 정말 부촌 동네에 가면은 네. 또 홍콩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만큼 그런 네. 포인트들도 있고 그런 격차들이 좀 많이 실제로 가봤을 때는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기억 속의 홍콩이 네. 제가 이번에 저의 개인적인 홍콩 여행의 목표가 홍콩에 대한 새로운 인식, 덮어쓰기. 네, 덮어쓰기, 기억 덮어쓰기. 기억 덮어쓰기를 하러 간 거였는데 이제 확실히 덮어지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화 그 갔다 와서 영화를 실제 다시 보니까 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많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했어요. 좋습니다. 가지 언니는 어떠셨나요? 저는 영화 감상 초반에 네. 얘기를 했듯이 네네네. 네, 중경상님에서는 되게 기대한 그 모습이 홍콩 그대로였는데 네. 이 화양연화 속에서는 음. 굉장히 제 공간이 한정적이었고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네. 내가 다녀온 홍콩의 모습은 네. 정말 화려한 도시 네. 그리고 한적한 곳 정말 다양한 문화를 품고 있는 매력적인 곳이었다 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 중경상님이 좀 가장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맞아요. 생각이 거기도 들었어요. 갔다 오셨잖아요. 갑자기 맨션. 청킹 맨션. 청킹 네네. 맨션도 들어갔다 오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저는 이번에 우리가 봤던 청킹 맨션은 리모델링이 돼서 겉에가 되게 깔끔했는데 맞아요. 예전에는 사실 약간 발 한 발짝 들여놓고 싶지 않게 무서웠거든요. 좀 무서운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영화 속 약간 중경상님 그 느낌이랑 그리고 저는 홍콩에 저희 여행에서 처음 딱 갔을 때 그 언어 딱 들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왠지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저희 택시 타자마자 다 호응 장난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공항철도 탈 때까지만 해도 여기 송도야? 막 이러다가 맞아. 택시 타는 순간 오! 그래서 홍콩 하면은 그냥 저한테 지금 이미지가 그 빨간 택시에 담배 냄새 그리고 신호등에서 땡땡땡땡 하던 약간 그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중경상님과 비슷하지 않나 그런 맞아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홍콩을 다녀와서 또 홍콩 영화를 다뤄봤는데 다른 영화 속에서 이 영화 보고 여기 가보고 싶었다 했던 곳이 있으셨나요? 시월은 있으셨나요? 저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 나왔던 네. 부다페스트, 네, 헝가리 부다페스트. 네. 너무너무 가보고 싶어요, 진짜. 네. 근데 가전이가 여행 갔다 와서 생각보다 별로였다고. 제가 해가지고 좀 궁금해요, 근데. 사람마다 또 다르니까. 다르니까, 맞아요. 물가나 네. 그 제가 갔을 때 되게 유명한 야경 스팟 중에 하나인 그 시청 거기가 정전이 돼 있어가지고 운 참 좋죠. 이런 경험도 어딨어. 럭키비키잖아. 럭키비키. 네, 그랬다는.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가 일본으로 가보고 싶고 그리고 진짜. 저는 대만도 아직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네. 대만도 영화 배경으로 워낙 많이 나오는 상견인가? 네, 어, 나라다 보니까 네.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네, 생각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지 언니는 저는 아바타에 등장한 장가게. 네. 우리 장가게 얘기 한번 하긴 네, 했었는데. 하긴 했어서 맞아. 제가 사실은 중국이 선호 여행지는 아니어서 네. 아직까지는 좀 도전해보고
받기는 조금 좀 두렵다라는 생각 가지고 네. 있는데 더 나이 들면 등산복 입고 한번 가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지금 가보고 싶은 장가긴 좀 나이 들면이면은 지금은 나홀로 집에 나왔던 센트럴파크 그리고 이터널 선샤인의 몬탁 해변 가보고 싶어서 결국에는 뉴욕을 가야 된다. 뉴욕. 장가게는 그럼 50살 기념으로 네, 그때 이제 휘황찬란한 등산복 입고 가야겠죠. 좀 패키지로 네, 패키지로 좋네요. 네, 갈 예정이고 이제 그 전에는 뉴욕을 그 전에 가야겠다. 네, 좋습니다. 시에나는요? 저는 지금 영화 제목이 사실 머리에서 휘발됐는데 그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이 와인 투어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넷플릭스에서 어떤 영화였는데 거기 이제 친구들이 4인가 5인가 만나가지고 그 와인 투어 가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내에서도 막걸리를 좋아해서 이제 지역에 가면 양조장을 꼭 있나 없나를 한 번씩 찾아보고 가서 먹어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탈리아 시칠리아에 가서 와이너리 투어를 한번 해보고 싶다? 언제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화양연화 이야기, 홍콩에 간 이야기와 함께 진행을 해봤고요. 듣보영화 인스타그램 아이디입니다. db.movies db.movies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또 다음 주에는 이제 어떤 영화 또 준비되어 있죠? 다음 주에는 네. 저희가 초반에 얘기했었죠. 여행 갔다 와서 좀 쉬고 싶다. 그쵸, 쉬어야 돼. 네, 그래서 이제 삶, 쉼, 뭐 힐링을 주제로 한 리틀 네. 포레스트를 네, 가져왔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힐링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뾰로롱.